2024년 2월 5일 이정훈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거예요.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 북한 사리온대학 지방대학 나온 친구가 대한민국 정치를 들었다 놨다 이재명하고 짝짝꿍이 돼서 우리를 마구 두들겼죠. 싱하이밍이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러시아가 싱하이밍 같은 자를 대한민국 대사로 보냈습니다. 제2의 싱하이밍 사태가 예상됩니다. 러시아가 한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게 성공할까요?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 달에 아마 다음 달일 겁니다. 3월 달에 러시아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푸틴이 5선에 도전합니다. 푸틴의 당선을 위해서라도 푸틴은 지금 북한하고 짝짝꿍이 되고 있죠. 한국을 어르고 달래는 이중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요 앞에 내보냈던 제 유튜브 중에 주한 러시아 대사 추방하라 라는 게 있었습니다. 많이 보지는 않으셨는데요. 지금 시각이 2월 5일 5시 6분 오후입니다. 현재까지도 이걸 제가 한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왜 올렸다 내렸다 그랬는가 하면은 노란 딱지가 붙어서 그래요. 한국 구글에서 뭔가 통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찍는 이 방송 제2의 싱하이밍이 나타났다. 러시아의 한국 때리게 통할 것인가? 푸틴 재선 이후에 이중 플레이하는 러시아, 한국은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것도 노딱이 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러 관계가 상당히 칼날 같은 관계에 선상에 올라와 있다. 저는 한국이 단호한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주한 러시아 대사 추방하라 라고 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상세한 한러 관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선 방송에서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한국을 왔다 갔다 하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2월 2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의 1차관을 만나고 차관보를 만나고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외교부에서 러시아를 문제를 다루는 핵심 요인들을 만났죠. 그리고 비밀리에 누구를 만났느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확인까지 못했고요. 이 안보실장을 안 만났으면 아마 안보실 1차장인 김태효 씨를 만나지 않았을까. 국가안보실의 핵심 요인을 만난 건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저 말고도 몇몇 언론들이 보도가 있었는데 누구라고 딱 찍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루덴코 차관이 2월 2일 날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2월 4일 날 우리 외교부가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러시아 측의 요청이라는 얘기예요. 러시아 측이 자기네 차관을 보내겠다라고 뭔가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랬고 그가 한국에 와서 외교부 실무자들을 만난 거는 외교관이 왔으니까 만나는 거지. 근데 국가안보실의 요인을 만난 거는 그게 목적이죠. 이게 제가 보기엔 뭐와 비슷한가 하면은 2010년이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천안함 정착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천안함 사건을 이제 많이 모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스모킹 공원을 찾아냈습니다. 북한 잠수함에서 쏜 어뢰 그걸 찾아냈죠. 그래서 우리가 보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됐을 때 누가 왔어요? 제가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중국에서 항공 문제 다루는 상당히 고위직이 우리나라의 그 경기도 성남에 공군 성남기지가 있죠. 그거를 또 다른 명칭으로 서울공항이라고 합니다. 서울공항이라고 할 때는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요인들이 민간 베이스에서 이용할 때고 공군이 작전적으로 사용할 때는 성남기지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정상들이 올 때도 성남기지로 많이 내리죠. 김포나 인천공항 내리면은 다른 민항기들이 워낙 불편하니까. 근데 그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그 친구 상당히 중국의 고위직이었는데 밀고 들어왔어요. 일방적으로 통보하다시피 하고 들어왔고 이명박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했는데
그때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보복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사실은 그 친구가 와서 대한민국 붙잡고 북한의 요청을 받았겠지.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러 왔는데 우리 측에서 그냥 그것도 만나줬어요. 참 이명박 대통령 잘한 거 많은데 제가 물렁빼라고 천안함 정치학 책을 내면서 부제로 이명박식 보수는 왜 실패했는가를 붙였는데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 목적한 바를 다 이뤘으니까 뭐 휙 둘러보고 강성 발언하고 돌아갔는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북러 군사 밀착을 떠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갈리브루, 또 이스칸데르, 또 킨잘까지, 즉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줘서 북한이 걔네 또 많이 노력하고 있었으니까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걸 자기네가 생산해서 대한민국을 겨냥하면서 일본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에 수출을 하고 있고 지금 그들의 국산 자주포 탄 서방권에서의 자주포는 155mm를 쓰는데 공산권은 157mm인가 쓸 겁니다. 그 포탄 지금 200만 발인가를 나진하고 또 자꾸 이름이 헷갈리네. 포치난가 푸치난가 블라디보스톡 동쪽에 있는 클로즈드 시티 비밀 도시 민간인 접근이 금지된 요즘은 조금 관광차 안에서 그 인근까지는 가지만 부대까지는 못 갑니다. 거기에 있는 러시아 극동함대 기지로 러시아 배 3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생산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포탄하고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에서 생산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용됐고 뭐 포탄은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렇게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짝짝꿍이 되고 있는 와중에 그게 지금 미국도 보고 있고 영국도 바뀌었고 영국이나 미국은 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그런 자료들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서 조만간 대북제재위원회 포럼이 열리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한국이 어떤 반응을 할 거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 일본 기시다 총리에 이어서 유럽 주요 국가 원수들은 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었죠. 우리 윤 대통령도 그때 방문했습니다. G7 국가 중에서 다 방문하고 G7 이해 국가 중에서 우크라이나를 찾은 정상은 윤 대통령이 아마 첫 번째가 아닌가 싶네요. 제가 그것까지는 다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는 의식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생산한 무기를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하거나 러시아를 제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루덴코 차관을 보내서 어쩌고 저쩌고 작년 9월 달에 김정은하고 푸틴이 만날 때 루덴코를 보낸다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성사가 안 되고 이번 2월 2일 날 비밀리에 왔다 가서 우리 정호진 안보실장이나 또는 김태호 1차장을 만난 것이 확실합니다. 루덴코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측에서는 우리 외교부는 뭐라고 설명한다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민국은 상당히 엄중한 항의를 한다. 책임있는 행동을 해라. 그리고 러시아에서 우리 기업들을 제재하는데 우리 기업들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라 그랬고 또 외교부에서 북핵 수석대표 한반도 교섭본부장은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또 전달하고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반 의무를 지켜라 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 측 얘기만 했죠. 근데 이 루덴코 차관이 와서 자기네들 뭘 했는지는 우리 측은 밝히지 않았어요. 아마 루덴코가 러시아에 돌아가서 했을 땐 자기 얘기만 했을 겁니다. 그쪽 언론에서는 뭐라고 보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얘기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측이 서로 합의한 거는 딱 합의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북핵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육자회담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서로 합의되고 그 외에는 서로 각자 얘기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날인가 외교부가 발표했는데 바로 그날 러시아 외교부 여성 젊은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아주 지독하게 공격을 했어요. 사실은 루덴코 차관이 오기 전에 2월 2일 날 왔는데 1월 31일 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방위 회의를 열면서 북한 정권은 핵 선제 사용에 대한 법을 만든 그런 집단이다.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민족주의도 버렸죠. 이번에 버렸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죠. 민족조차 부인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역사에 역행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러시아 외교부의 젊은 여성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막말이라고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윤 대통령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러시아 차관이 비밀리에 왔다 갔습니다. 간 다음에 이렇게 이미 자기들도 이 발언 다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 야 러시아 대사 들어와봐 하고 초치를 해갖고 뭐라고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대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주한 러시아 대사. 이름이 게오르기 지노비에프입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67년생. 북경 외국어대학 나와서 중국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소에서 공부를 했고 93년 러시아 외교관이 돼갖고 주로 아시아 문제를 다뤘습니다. 중국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북한도 다루면서. 그래서 제1아주국 부국장을 했고 중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교부 제1아시아 국장, 중국 담당하는 거를 국장을 지낸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장이 요 전까지 직책이 뭔가 하면 차관이었고 그전에는 러시아 대사였습니다. 제가 러시아 대사 지낸 분들을 몇 사람 아는데 대개 우리나라 최고참 저희 차관급 정도를 보냅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장관 되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 대사 지낸 분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자기는 국장급 정도나 부국장급 정도를 대한민국에 보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낮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실질적 위상과 파워는 지금 제가 영독부라고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혹시 유럽 여행 한번 해보시면요. 유럽이 선진국이 아니라 생각이 들 거고요. 저는 이제 작년에 일본 지방을 한 2군데 놀러 갔었어요. 시즈오카하고 가고시마 갔는데 제 결론이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지방이 서울에 지방에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주 가서 노는데 항공권 값만 보태면은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본 지방 가서 노나 대한민국에서 서천 가서 노나 제천 가서 노나 차이가 없다는 게 오히려 일본이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아갔고요. 일본에 이렇게 지방 도시들 가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 도시랑 차이가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지방 도시 가서 불편하게 지내느니 일본 가서 노는 게 오히려 더 재밌다. 돈도 크게 부담이 안 된다. 유럽도 가보시면 그런 거 느끼실 겁니다. 한국이 지금요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이류 국가로 대우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중국하고 러시아는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 이런 부국장이나 뭐 과장급 고참 과장급 같은 사람들을 대사로 안 보냅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얕보고 있죠. 자, 이런 친구인데 이 친구 나이는 이제 제법 60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온 게 몇 달 안 돼요. 한 달, 2달 전에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오기 전에 작년 9월입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에 가기로 이제 확정이 됐고 현재 그 당시에 있던 대사를 푸틴이 해임을 하고 서로 보내겠다 했는데 우리가 오케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지노브예프가 우리나라에서는 연합뉴스고 중국은 신화사고 러시아는 타스 통신이 타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 한반도는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다음에 미국, 대한민국, 일본 이들 사이에서 서로 적대적인 발언이 잦아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진단을 했고요. 자기네 언론하고 얘기니까 더 자신 있게 얘기했지.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역효과를 낸다. 역효과를 낸다는 걸 러시아는 명백히 의견을 낼 것이다. 북한에 대한 문제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제안한 게 있는데 그거대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젤렌스키를 지지하는 서방 집단 노선에 동참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지 그 의지를 지켜보겠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다른 나라에 제공한 자주포탄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국제적으로 다 보도가 됐어요. 작년 12월 달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간접 공급한 150mm 포탄, 이 자주포탄이죠. 자주포탄의 양은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것보다 많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걸 제공했는가 하면 미국에 줬고 미국이 사서 제공한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제가 앞에 방송에서 영국이 최근에 100만 발, 또 폴란드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그래서 걔네들도 지금 무기 창고가 비어 있는데 최근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유럽 전체가 제공하고 보다 한국산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서 150mm 폭탄은 풍산이 제작하는데 풍산은 저기 경북에 있는 공산이 풀가동되고 있죠. 이 지노바이프 대사는요, 한국에 있는 러시아 언론, 그러니까 주한 러시아 특파원들을 불러서 자기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 가운데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지금 러시아는 우리 비우호국으로 했어요. 대통령이 뭐 우크라이나까지 갔다 왔으니까 다 비우호국으로 해갖고 지금 러시아 가는 직항편이 지금 없을 겁니다. 중단해 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비우호국 중에서 가장 우호국이다. 왜? 가장 호구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우호국 중에서 가장 먼저 우호국 대열에 참여하는 나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던 걸 거론하죠. 그러면서 한국이 간접적으로 공급하는데, 근데 어쨌든 한국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수출한 무기의 최종 사용자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거짓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한국이 상당한 양의 군사무기, 군사기술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이건 폴란드에 하고 있다. 폴란드도 사실 반 러시아니까. 있으며 한국 측은 해외 공급품이 국제무역 규칙을 준수하고 최종 사용처를 명시하고 있다. 네. 폴란드에 제공된 무기가 러시아의 갈등에 사용되지 말라.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무기가 러시아를 향해 사용되고 있지 않도록 하라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군수품의 최종 사용자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한국이 그런다는 걸 믿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직항편이 끊어졌는데 재개했으면 좋겠다. 지금 왜 그렇게 재개를 못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다. 근데 나는 어쨌든 직항편 재개하는 데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다. 지금 모스크바 가려면 경유해서 가야 되죠. 이렇게 공격적인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차관이 와서 쭉 외교부 관계자들 만난 거는 이거는 왔으니까 형식적으로 만난 거고 우리 장호진 내지는 김태호 국가안보실 핵심 사람을 만나서 뭔가 한 방 때리고 갔겠죠. 그리고 가자마자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깔아뭉갰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무슨 또 이름이 헷갈리는데 지다노프인가 이 친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싱하이밍 역할을 하러 온 거죠. 그 앞에 있던 쿨렉인가 쿨럭 대사가 그게 약하니까 아시아를 잘 아는 친구를 보낸 겁니다. 제2의 싱하이밍이 와서 대한민국 때리기를 하는데 이게 통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도 갔다 왔고 안보 문제는 잘 풀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을 강하게 다뤄야 돼. 그래야 푸틴이 지금 5선 대통령 선거에 3월 달에 열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당선되겠죠. 북한의 이 사이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욕보일 수 있죠. 제가 말한 대로 주한 러시아 대해서 추방하거나 온 지 얼마 안 된 이자를 또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푸틴도 당황하겠죠.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중 플레이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응을 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도 또 놓다게 될지 모르지만 주한 러시아 대사 추방 또는 여기 와 있는 무관 내지는 해외정보부 SVP인가? 하다 헷갈린다. SVR인가? 그런 친구들 페르소나 농그라타로 해서 쫓아내든지 한러 관계가 춤을 추는 그걸 한번 해야 될 겁니다. 싱하이밍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대만 해협 문제를 힘으로 바꾸지 말라라는 강한 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싱하임을 그대로 뒀습니다. 이번에 또 그대로 두면 아까 그 러시아 대사가 그랬죠. 비우호국 중에서 한국은 가장 먼저 우호국으로 될 수 있는 나라다. 즉 대한민국을 호구로 본다 그랬는데 그들이 보는 윤 대통령 관점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